예, 1학년 수업 끝나고 오느라고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바로바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이 채팅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1학년 수업하고 와서 이 한국사가 뜨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굉장하고요. 네, 그래서 네. 잠깐 수업 세팅 좀 하고 바로 같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게 들어온 친구들도 네, 빠르게 예, 메시지 남겨주세요. 학번 이름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네. 저희가 B반 네, 그래서 총 접한 26명이어야 되는데 3명이 없네요. 네. 잠깐 좀 기다렸다가 네, 같이 한번 네, 시작해 봅시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네, 77쪽 네, 3번 전까지 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네, 그래서 77쪽 3번부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77쪽 3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 저희가 지금 그 네, 저희가 네,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 특징들을 조금 잘 좀 기억해 주시고 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좀 잘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시리아부터 시작해서 어떤 나라들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전을 하는지 그래서 아직도 한 명이 안 들어왔네. 예, 그래서 잠깐 출석 체크 한 번만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창엽 학생 들어왔나요? 자, 7반 친구들 서창엽 학생 좀 네, 들어올 수 있게 좀 연락 좀 해주세요. 네, 서창엽 학생 좀 들어올 수 있게 김영범, 황승환, 홍기생 학생이 좀 연락 좀 해주세요. 네, 그 세 명이 예, 카톡이나 문자 하나씩 좀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예, 들어오라고. 네. 아시겠죠? 그 한 명이 없어가지고 지금 한 명이 부족해요. 예. 찾았으니까 예, 바로 예,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잘 봐주시고,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 예, 조로아스터교가 페르시아 통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래서 예, 왕의 통치를 예, 정당화했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 파르티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이 왕국에서 여러분들 요
이 뿔 모양의 이 그 나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요 나라의 이름을 따서 됐고 이런 게 이때 이후로 계속 유행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네, 뭐 이런 거 나오죠, 여러분들. 네, 그리스 신인데 예, 이 파르티아 예, 예, 이 중앙아시아 쪽에서 영향을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게 되냐면 여기서 예, 중요한 게 나오죠, 여러분들. 그 순서에서 예, 아케메네스 왕조가 있은 다음에 요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형성이 됐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라고 하는 게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전파가 됐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분열된 이후에 서쪽에 로마가 지배 아래 들어갔지만 동쪽에서는 이란 계통의 그 종족이 세력을 키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알아주셔야 돼요. 이슬람 세계에서 여러분들 페르시아 그래서 투르크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다 또 하나 이 셀주크 뭐 오스만 뭐 이런 이게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가문의 이름 뭐 성씨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 페르시아가 이란이 됐고요. 투르크가 터키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좀 이거 없는 생각도 있네. 또 한 명이 또 누가 나간 거야, 도대체. 이수연 학생이 없는데? 조태용 학생 여기 맞아요? 지금 수업에 출석부에 이름이 없는데? 조태용 학생이 다른 분반인 것 같은데. 아,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네, 제가 잘못 봤어요. 네, 제가 잘못 봤어요. 네, 미안합니다. 네, 조태용 학생 미안합니다. 예, 제가 이게 이 명단 보고 찾느라고 예, 죄송하고요. 이제 다 들어왔으니까 예, 같이 수업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이 파르티아가 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그 전통을 계승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강, 메소포타미아부터 인더스강까지 이르는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정복지에서 관대하게 통치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얘네랑 다른 거죠, 여러분들. 그 어디 갔어?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 아시리아의 이런 강압적 통치와 반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런 차이점들을 좀 잘 좀 분류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서로 중개무역을 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여러분들이 또 혼동하실까봐 중개의 어이랑 아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게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이 중개무역의 핵심은 그거예요. 100원의 물건을 사서 이걸 150원에 팔아서 이 차액을 차액을 어떻게 보면 경제적 이득으로 삼는 그런 구조가 이
중개무역이다. 이게 여의.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로마 제국 그리고 인도 쿠샤 왕조 등과 경쟁을 했고요. 그러다 쇠약해졌고 결국 사산조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했다. 자, 여러분들 226년이면 자 여러분들 한나라가 멸망한 시점이다. 아시겠죠? 전환이라고 하는 게 BC 200년, AD로도 한 200년 가니까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 번씩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아케메네스 그 왕조의 부흥을 내걸고 이제 메소 그 사산조 페르시아 왕조가 그러니까 결성이 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로마와 경쟁하면서 세력이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페르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했고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했고 그래서 네,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중개무역을 했고 네, 그래서 왕실 내분으로 쇠약해지다가 7세기 중엽에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당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만 확실히 알아두시면 그 유대교나 크리스트교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이 기원 전에 대부분 생긴 반면에 요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거는 요 600년대쯤에 생겼다라고 알아두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넘어가세요. 이 국제적인 페르시아 문화 아케메네스 왕조는 네,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다.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는 이원론적 입장에서 여러분들 이원론이 그거예요. 선악을 구별하고 명암, 밝은 거 어두운 거 구별하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예, 세상이 신과 신이 그러니까 선과 악이 싸우는 거다. 이렇게 구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선의 신에게 은혜를 입으면 네, 최후 심판에 천국에 갈 수 있다. 네? 그런 것들 네,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네, 천국과 지옥, 죽은 자의 부활, 뭐 이런 최후 심판 이런 교리들이 그 유대교나 크리스트교 그리고 이슬람교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알아주시고 이 여러 민족 문화가 융합되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띄웠다. 이런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 밑에 여러 네,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리스식 기둥과 이런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의 그런 문화들이 다 이집트나 이런 지역의 것들이 다 함께 수용되었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네, 어느 정도로 국제적이었냐는 네, 신라랑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증왕 부인 지증왕의 부인 허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네, 이그 지증왕도 키가 되게 컸다는데 이 부인도 키가 되게 컸대요. 그래서 이분이 외국에서 이제 들어오신 이런 출신이 아닐까. 그리고 그 출신이 요 페르시아 쪽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학계의 이론이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교육이 활발했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유리를 만들었고 로마한테서 영향을 받은 거다. 그래서 이게 유라시아로 전파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물병 뭐 이런 것들이 예, 발견된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어, 불교에서도 여러분들 간다라 형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이 인도의 불교에 영향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 인더스 그러니까 인도 전체를 지배한 건 아닙니다만 그 위쪽 인더스 문명 근처까지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확대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석굴암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주름진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런 간다라 미술 양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산조 페르시아는 마니교가 나타나게 되고 마니교를 믿었고 이 마니교는 불교와 서방에서 전도된 크리스트교 등 외래 종교가 이제 융합되어서 이제 조로아스터교로 이렇게 또 융합되어서 성립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마니교의 가르침은 크리스트교와 불교 사상을 수용해서 현세의 금욕주의 그리고 정신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이 반면에 이 세속화되었던 조로아스터교와 대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페르시아한테는 이단으로 탄압을 받게 되고 이 마니교가 그래서 중앙아시아와 중국에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산조 페르시아는 서아시아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건축이나 여러 가지 공예품들을 많이 남겼고 그래서 이것이 서쪽으로는 그 서아시아 세계 그리고 그 동쪽으로는 중국과 일본, 한국에까지 전파됐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자료 4번을 통해서 파르티아와 사산조 왕조가 중개무역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요인을 찾아보자. 네, 이게 1번의 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로마와 인도 그리고 또 중국을 연결하는 동서교역로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조로아스터교의 종교적 의미, 그래서 조로아스터교의 종교적 의미는 여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조로아스터교의 이 의미는 제가 여기다 밑줄을 쳤는데 이 부분 이 부분이 이후에 영향을 준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교리에서. 그래서 이게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가로 친 거 다시 한번 좀 혼동되지 않게 가로를 쳐보면 여기 부분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2번의 답이 되는 거고요. 이게 2번의 답이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3번. 자료 5를 통해서 페르시아 문화가 국제성을 띠는 까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자료 5번 이런 국제성을 띠는 이유는 이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집트랑도 이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동쪽에 있었던 인도와도 이집트, 그리스, 인도 이 문명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중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문화가 수용되고 국제적인 성격을 띌 수 있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슬람교의 성립과 발전. 그래서 여기서는 이슬람교가 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게 흔히 우리가 이미 그 그러니까 일본을 배우면서 배웠던 그런 거 있잖아요. 천황 아래의 그 막부의 리더인 슈군이 있는 그런 구조로 우리가 좀 배웠듯이 우리가 칼리프와 술탄이라고 하는 그 체제로 이 정치가 운영되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이 서아시아 세계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걸 좀 선언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좀 알고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교역로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슬람교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알듯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슬람교가 대부분 성립됐던 지역이 농업, 그러니까 강수량도 낮고 그래서 농업도 잘 안 되고 대부분 그래서 유목 민족을 해야 되는데 그 풀을 뜯어 먹이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게 하려면 많이 걸어야 되는데 돼지가 많이 걷지 못하고 많은 음식, 그러니까 사는데 많은 이런 식량이 필요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금기시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는 그래서 대부분 사막이었다. 그리고 오아시스 농업과 유목이 존재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6세기 후반에 사산조 페르시아 왕과 비잔틴 제국이 대립하게 되면서 원래는 이 육로로 해서 가서 이제 비잔티움 제국에다 팔면 여기에서 또 갖다 이게 물건을 갖다 파는 이런 그런 구조였다라고 한다면 두 나라가 대립하게 되니까 이런 새로운 이런 해상 교역로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 메카나 메디나와 같은 해안 도시들이 형성되게 되고요. 그래서 일부 귀족은 부를 독점하니까
사회도 불안한데 여러 가지로 이제 빈곤한 생활을 하는데 그 종교적인 이유로 계속 갈등을 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메카의 상인이었던 무함마드가 유대교와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아서 알라를 유인신으로 하는 이슬람교를 성립시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하면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빈곤한 사람들이 절대적 지지를 보냈고요. 그리고 무함마드는 메카의 보수적인 귀족의 박해를 받아서 헤지라라고 부르는데 이게 거룩한 이동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이슬람력의 기원이 되는 요 시기에 메디나로 이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세를 확장해서 무함마드는 메카를 장악하고 아라비아 반도를 대부분 이 영향력 아래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유일신이고 이슬람교의 일상이라고 해서 기본 교리인 육신과 그리고 오행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런 철저한 종교적인 열심과 이런 것들이 이슬람 세계, 그러니까 서아시아 세계를 통일하는 주요한 그 문화적 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쿠란이라고 하는 경전이 아랍어로만 되어 있고 이게 번역을 하게 된다면 이 번역은 주석서로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 그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어로 쓰여 있는 성경을 보는 사람과 영어로 쓰여 있는 성경을 보는 사람과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그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나 이런 문화적으로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언어를 하나로 통일해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동의 이런 그 문화적 관점이나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넘어가서 무함마드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도 그 좀 되게 여러분들이 되게 이게 이슬람 하면 폭탄 테러가 생각날 그러니까 테러가 생각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좀 심한 이미지를 극단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 내부에는 그러니까 그건 외부였던 우리가 보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내부에서도 굉장한 갈등의 소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그 내용을 좀 배울 텐데 첫 번째로 무함마드가 죽은 다음에 이슬람 공동체가 칼리프라고 하는 예, 예, 사람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 칼리프는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정치와 종교를 아우르는 이런 지도자가 되는 거고요. 이 칼리프가 계속 이 세력을 확대해서 이집트, 사산주 페르시아 왕조 등을 정복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4대 칼리프 알리가 암살당하면서 그래서 시리아 총독 무아위야가 칼리프가 되어서 우마이야 왕조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우마이야 가문에서 칼리프를 세습하도록 하는 이 과정에서 이슬람 세계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여기 내용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 계급에 따로 두자. 그래서 정복지 주민이 인두세만 내면 그들의 종교를 허용해 주었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네. 이렇게 알아주시고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무함마드의 언행을 따라 공동체의 통일을 중시하는 세력이 순위파다. 그래서 다수다. 반면 알리와 그 후손만이 무함마드의 정통한 후계자로 여기는 세력이 시아파다. 소수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순위파와 시아파가 뭐 각각 뭐냐라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시아파가 분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슬람 세계가 어떤 정치적 발전을 했고 어떤 분화 과정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큰 영토를 처음에 이제 이게 만들게 되는 거죠. 이슬람 제국으로 형성이 되면서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뭐 다른 지역은 이게 이슬람 지역이었을 수 있겠다라고 이게 짐작이 가능한데 이 두 가지 지역 제가 이게 동그라미 치고 한쪽은 네모를 쳐놨는데 이 두 지역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오른쪽에 이 네모 친 쪽은 이 당나라와의 그 어떻게 보면 동서교역로를 누가 장악하느냐를 두고 싸워서 그 이슬람 제국이 이긴 사건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금의 포르투갈, 스페인 지역은 상당 기간 동안 이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랍어를 공용어로 썼고요. 그래서 화폐를 통일해서 여러 가지 통일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아랍인 우대 정책을 써서 비아랍인들의 불만을 샀고 시아파도 우마이야 왕조를 부정했다. 그래서 결국 아바스 가문이 시아파의 도움으로 우마이야 왕조를 멸망시키니까 이제 아바스 왕조가 세워졌다고 알아주시고 이 아바스 왕조는 아랍인 특권을 철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리아가 그 차별적 정책을 써서 그 다음에 나왔던 아케메네스 왕조가 굉장히 관용적 정책을 폈던 것처럼 이런 특권을 강조하던 왕조가 멸망하고 나면 그 특권을 없애는 그런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도 좀 알아주시고요. 이 아바스 왕조가 타나스 전투에서 교통로를 장악했고 이때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었죠. 제지 기술이 넘어가게 됐다. 그래서 이 제지 기술의 전달 과정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바그다드는 동서 무역의 중심지였고 국제 문화가 발달을 했다. 그래서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 일파가 이베리아 반도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또 이슬람 왕조를 만들었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 무함마드의 정복지, 정통 칼리프 시대,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 정복지, 그리고 아바스 왕조의 최대 혁명. 그래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자료 1과 같은 이런 교역모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왜 그러냐? 그래서 이 변화가 뭘 야기시켰냐라고 하면 메카와 메디나와 같은 이런 해안 도시들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 무역의 약간의 좀 방향성이 바뀌면서 거점 도시 역시 바뀌게 됐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자료 2를 종합해서 이슬람교의 특징, 유일신과 우상 배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일상의 신앙생활 이런 원칙이 정착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앞서 이렇게 여기다 저희가 표시하기도 했던 이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종족과 계급을 따지지 않고 그리고 인두세만 납부하면 이 종교적 자유를 인정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때에도 이때가 아니지 나중에 여러분들 그 십자군 원정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그 십자군으로 그 서아시아 쪽이나 이교도들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강경한 정책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트교인이 아니다.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걸로 엄청나게 이게 박해를 가한다거나 이게 탄압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러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들이 상업 활동을 중시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자유에 대한 책임으로 돈을 내게 했다. 이런 거 정도만 알아주시면 물론 여러분들 이분들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반란이나 이런 게 일어나게 되면 이제 피해 수청을 하긴 했는데 그런 측면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원화된 이슬람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원화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양한 왕조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숫자로 매겨놨는데
이게 뭐 시간 순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요 세 왕조를 이렇게 같이 기억을 좀 해달라. 이게 동등하게. 이런 세 왕조들이 모두 이 10세기 초반부터 시작해서 계속 있었던 왕조들이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분열 시기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네. 튀르크족이 세운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파티마 왕조가 일어나서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리고 카이로를 수도를 카이로로 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칼리프 칭호를 사용하면서 그 아바스 왕조의 권위를 부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게 되면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파티마 왕조의 칼리프, 후 우마이 후 우마이 후 우마이야 왕조 그 최초 군주였던 사람도 칼리프를 칭하게 되면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제국이 원래는 큰 하나의 틀이었는데 그게 그 중국의 삼국시대처럼 위초고 세 개로 나눠진 것처럼 세 개로 쪼개졌다라고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2세기 중엽부터 이 튀르크계 민족이 이주를 하면서 용병으로서 활약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이런 용병 집단이 스위스 용병이고 요 이슬람 세계에서는 요 튀르크계 분들이 나름 이 용병으로 활약을 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0세기 중반에 이 족장이 있던 족장 이름이 셀주크인데 이 셀주크 분이 셀주크 튀르크가 이제 카스피 부근에서 일어나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세력을 확대하게 되고 11세기에는 우와이 왕조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란 남서부와 이라크 지역에서 세운 이슬람 왕조다.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사실상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를 무력화시켰다. 그래서 그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가 있었는데 그 지역을 점령하고 그 사람의 그런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용되지 못하게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막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에 칼리프를 보호하면서 그래서 11세기에는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셀주크 튀르크가 이 억압하는 이 부하이 왕조를 무너뜨리게 되고 그래서 그 칼리프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술탄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셀주크 튀르크는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영토로 계속 확장을 했고 그리스에서 지중해와 파미르고원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슬람 문화 자체가 이렇게 계속 꽃피우게 되고요. 예루살렘과 아나톨리아로 진출한 이 셀주크 튀르크 때문에 이 비잔티움 제국이 압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압박을 받은 사람들이 요청을 하는 거죠. 다른 크리스교 국가들한테 나를 도와줘라. 나를 도와서 이 교도들이 그 성지순례를 방해하고 여러 가지 교역에서 우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바꿔보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십자군 원정을 또 배우면 알겠지만 이 과정에서 십자군 원정으로 도와주러 오신 분들이 비잔티움 제국을 도와주러 오신 분들이 오히려 역으로 비잔티움 제국을 막 약탈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이런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만 알아주시고요. 그때 배울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톨리아 지방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요 밑에서 보시게 되면 이 볼록 튀어나온 여기가 아나톨리아 지방이고 예루살렘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잔티움 제국과 서유럽이나 이런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 비잔티움 제국을 통해서 이 아나톨리아로 넘어오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서 가시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배를 타고 한 번에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 배가 상대적으로 이게 부셔졌을 때 이게 위험도가 크니까 그래서 여러 루트로 가게 되는데 육로와 해로 모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이슬람 세력에게 막히다 보니까 이슬람 세력을 공격하자라는 이런 연합이 형성돼서 전쟁이 발생한 게 바로 요 십자군 원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십자군 원정에서 지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패배하진 않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약화가 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분열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의 보호를 받던 아바스 왕조는 그 이후에도 명맥을 유지하는데 결국 몽골군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술탄 그래서 지역의 정치나 실권자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네, 동서 세계를 이어준 이슬람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슬람이 되게 가려져 있고 되게 미지의 세계 약간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네, 그 이제는 점차적으로 그 이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름의 발전을 시킨 분야도 있다라고 이렇게 요즘에는 학계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칼라스 전투 여러분들 굉장히 자주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동서교역이라고 하는 거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잡느냐, 당나라죠. 그때 당시에는 당나라가 주도권을 잡느냐, 아니면 그 서아시아의 그 제국이었던 아바스 왕조나 혹은 또 이슬람 그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동서교역로에서 이슬람 상인이 장악하면서 더 활발해졌다. 그리고 바그다드와 코르도바와 같은 이슬람 세계에서 큰 도시가 성장을 하면서 도시 문화도 생겨났다. 그래서 이 바그다드라고 하는 데가 장안, 콘스탄티노플 등과 더불어서 이 100만 명이 되는 큰 도시였다. 그래서 유럽, 지중해, 아시아로 온갖 이런 그 사람들과 물건들이 이렇게 교역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고 팔아지기 위해서 바그다드로 들어왔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개무역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심지어 이 고려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남도라고 해서 여러분들 개경 아래에 그, 그 다른 나라들과 이제 교역을 하기 위한 이런 항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분들이 오셨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 인도의 향신료와 면포,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향신료, 그리고 러시아의 모피, 그리고 여러 지역의 금과 상아, 노예 이런 것들이 다 거래됐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과 은을 화폐로 쓰고요. 그리고 신용장이나 약속어음, 수표 등을 이용해서 그 손쉬운 거래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 값비싼 물건을 계속 운반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부적대들을 막기 위해서 이 군대를 고용하기도 했었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이 코르도바는 저쪽 소위 말해서 그 중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서쪽 끝이고요. 그래서 저쪽 끝에도 이렇게 도시가 형성될 정도로 있었다라고 알아주시고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다양한 교통로가 다 바그다드를 지나갔다. 그래서 군 주둔지 그리고 여러 종류의 상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생겼고요. 여러분들 이 방사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전거 바퀴처럼 중심부가 있으면 여기 중심부에서 이렇게 쫙 펼쳐나가면서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사형 도시로 가장 유명한 게 프랑스 파리인데 이 프랑스 파리는 여러분들 이 방사형 도시를 만든 이유가 굉장히 슬픈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프랑스 혁명을 경험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프랑스 혁명을 경험할 때 소수의 군대로 이 민주주의와 신분 철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그런 물리적 저항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 모든 길이 중앙으로 연결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길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 큰 길로 나오게 되면 이 소위 말해서 군대가 바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내용을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배경
부분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칼리퍼와 솔탄의 차이점. 그래서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되는 거고. 그다음 3번. 이슬람 상인의 활동이 세계에 끼친 영향. 중개무역을 했고 교류가 활발해졌다. 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예. 아직 질문이 없으시면 네, 좀 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통로에서 중개무역을 했고 교역망이 발달하고 네, 교류가 증가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 이 쿠란이라고 하는 게 제가 설명할 때 요거를 같이 설명했는데 요거를 먼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종교와 이 문화, 언어 이 세 가지가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종교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그 불교 그리고 네, 그리고 통치의 문화로 잡아들었던 게 당의 율령 체제에서 유교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문자로는 한자를 썼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통치와 이런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이슬람이 같이 담당을 했고 문자로는 아랍어 요 문자로만 이게 쿠란이 쓰여 있다 보니까 요걸로 이렇게 사회가 통합이 됐다. 넓은 지역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슬람 문화가 이렇게 되게 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신학과 법학이 발전을 했다. 가능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돼지고기가 금기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그러니까 도와주는 이런 활동들 그리고 또 예배 의식 등이 모두 이제 계율에 정해져 있다. 신 앞에서는 평등하고 차별이 없지만 처음에는 아랍인이 우대를 받죠, 여러분들. 그 아랍어로 쓰여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반발로 아바스 왕조 때부터는 페르시아인 티르크인들과 같은 비아랍인들이 정치 문화 등의 여러 분야에서 활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그 이슬람이라고 하면 이 테러리즘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들이 막 굉장히 이렇게 과격하고 그리고 물론 그런 분들도 물론 있겠죠.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이제 안 좋은 부분도 물론 있을 텐데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 종교가 어,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 유럽에서 받은 여러 가지 문화를 발전시켜서 다시 유럽의 근대화 과정, 뭐 시민혁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산업혁명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기초 기술들을 다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그리스나 이런 요 고대 시기에 유행했던 것들을 잘 가지고 있다가 일정 정도 발전시키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시 유럽에 전달을 해주면서 유럽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네, 삼게 되고 실제로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이 아랍인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이 유럽이 적지 않은 이런 문화적 자극을 받게 됩니다. 네,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리스 철학과 철학으로 신앙을 체계화했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을 연구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유럽에 전파를 해서 이 스콜라 철학의 성립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무함마드의 전기는 역사학 발전에 도움을 주고 상업 활동과 성지순례 덕분에 지리학이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역사 소설이라는 책에서는 이제 지금으로 보는 사회학, 이 사회가 어떻게 구조화되고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분 바투타 여러분들 들어봤죠? 몽골 시기에 그래서 이집트와 중국을 보고 여행기를 남기게 되고요. 그래서 천일 야화에서 여러분들 요걸 알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네.
램프 요정 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네, 설화를 모은 이런 걸로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 건축 양식에서는 네, 둥근 지붕의 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뾰족한 모양의 탑, 이걸 첨탑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얘랑 얘가 있으면 이걸 모스크 양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아라베스크 문이라고 해서 네, 이 문이 2번 문이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세밀화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 가는 붓으로 그리는 그림이고요.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인도의 개념, 이 0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아라비아 숫자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쓰는 거 있잖아요. 0부터 9까지. 네, 이게 이때 나오게 됩니다. 이슬람에 의해서. 그래서 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뭐 대시법, 삼각법, 그리고 뭐 지구 구형설, 태양력, 그리고 알칼리와 산을 구별하는 거, 그리고 승화 작용의 발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물리학, 광학의 연구,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광학은 여러분들 빛에 대한 학문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굴절되고 얼마나 멀리, 그러니까 망원경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고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비중 연구는 물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무거운지 가벼운지 요거를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것들이 이제 서유럽의 근대 과학 성립에 예, 영향을 줬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1분 남았는데요. 잠깐만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잠깐만 있다가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메시지 남겨주고 예, 이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송정 학생. 예, 수고했습니다.